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대난 FM. 단원 FM은 안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주의 안산은 특히 안산 시민들이 관심 있게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하나로 주거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주거는 인권입니다. 제가 쓴 책 우리 안의 인종주의에서도 이주 노동자의 주거 문제를 다루면서 썼던 말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말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 어느 여성 리더들의 모임에서 지금의 강원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거권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승희 교수로부터 들었지요. 그때 이후 주거 관련 연구 모임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관련해서 이주 노동자 기숙사 문제, 한부모 주거 문제, 비혼모 주거 문제,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주거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러한 주거 이슈의 현장이면 언제나 만날 수 있고 또 주요 논의들을 개진도 하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의 활동을 좀 소개해보고 싶어서 손님을 모셨는데요. 또 현재 안산에 여러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 때문에 오시기도 했어요. 뒤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듣겠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 같은 말을 내뱉고 날씨 같은 인생을 탓하고 또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거 사랑 같은 말을 내뱉고 작은 일에 웃음 져놓고선 또 상처 같은 말을 입에 담는 거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끔은 너무 서러워 나 익숙한 듯이 살아가는 게 가끔은 너무 무서워 나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저 조용히 생각에 잠겨 정답을 찾아 헤매이다가 그렇게 눈을 감는 거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네, 거의 뭐 이주의 안산 주제곡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너무 자주 들죠. 네, 허혜경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 듣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뭐 주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또 어려운 우리 청년들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랬나 봅니다. 아침부터 네, 좀 깔아앉는 느낌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꼭 들어야 될 얘기니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조금만 더 앞으로 당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위치. 네, 네. 좋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청년 주거 단체에서 활동하는 지수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수님을 알게 된 지는 실제로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렇죠. 서로 네. 멀리서 알고 있었겠죠. 네, 그렇죠. 진짜 저한테 뭔가 이렇게 미션을 주셔가지고 제가 들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 동반자법 맞아요. 토론회에서 이제 네. 그 뒤풀이를 갔는데 네. 거기서 아주 지수님의 네. 싸끔발랄한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 네. 너무 알고 싶어졌는데 마침 안산에 온다는 얘기에 그쵸. 귀가 그냥 번쩍 눈이 번쩍 귀가 크게 들리면서 하여튼 네. 어떻게 하면 라디오에 출연시킬까 그래서 바로 아. 직접적으로 여쭤봤죠. 아, 영광이죠. 네. 네. 바로 왔습니다. 네, 지수님은 본명으로 활동하시나요? 아니요, 지수라는 이름은 제 네. 친구 이름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이건 또 놀라운 저의 사실인데. 중고등학교 같이 네. 쭉 다녔고 지금도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 중에 네. 한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활동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값을 잘 해야죠. 먹칠하지 않게 친구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보통은 부끄럽지 않게. 활동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네, 이제 네. 닉네임을 많이 쓰는데 네네. 뭐 여러 의미를 조합한다거나 맞아요. 뭐 예, 이렇게 네. 하는데 네. 뜻밖의 친구 이름을 빌려 쓰는 건 연예인들이 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활동을 네. 처음 했을 때는 실명으로 했었는데 네네. 이제 그 2020년도에 잠깐 쉬다가 네. 2021년도에 활동 복귀하면서 네. 네, 친구가 이름 선뜻 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어. 냉큼 받아서 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 익명성을 이렇게 노리고 계신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네. 그 생각보다 네. 제 이름에 찰떡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지수. 부모님이 네. 이름을 잘못 지으셨군요. 그 이름을 이제 그 본가 가면은 네. 엄청 쓰고 네네. 근데 이제 지수 사회적 활동으로. 네네, 민달팽이 유니온 지수입니다 음. 하면서 주거 상담하거나 그럴 때는 그 이름이 주는 안정감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상담 다니거나 현장 대응하거나 할 때는 네, 아주 그 적합한 이름이라고 느끼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는 너무 시작을 본명으로 막 계속 쭉 해와가지고 이제는 뭐 활동 명의를 쓰기가 어려운 그렇죠. 네, 바꾸시기에는 네. 이미 늦었죠. 네, 너무 많은 역사가 이미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이라도 떼고 쓸 걸 막 이런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 갑자기 이름 얘기로 흘렀는데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님이 이제 저희한테 나와주셨는데, 제가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도 드렸지만, 어디 가나 죽어 하면 네. 항상 발표자나 토론자의 민달팽이 유니온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네. 고백했잖아요. 뭐 네. 안지 얼마 안 됐다 주거가 네, 인권이라는 사실을. 네. 근데 그때 만났던 김승희 교수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면 저는 그냥 주거 문제라고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권이라고 한다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권리의 그렇죠. 문제로 접근하게 되니까 네. 그 주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근본부터 네. 이제 뒤집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차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빈부격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주거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긴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예. 민달팽이 유니온은 그 주거를 뭐라고 정의를 하고 계실까요? 주거는 인권이죠. 네, 역시. 저희도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그래도 집은 네.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도, 생각하죠. 네, 많이. 그래도 한국 사회는 음. 부동산 투기 없이는 네. 네, 어렵다. 네, 그래도 네. 집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민달팽이 유니온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고 유지되었다고 해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 민달팽이라는 이름이 달팽이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등에 이렇게 네. 늘 얹고 삽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잠잘 거면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자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집이 없는 달팽이가 민달팽이인데 그 모습이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집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을 잘 드러내준다라고 생각해서 민달팽이들이 모여서 네. 우리 또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땅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같이 만들자 하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유니온이 보통 조합일 때 많이 쓰잖아요. 그쵸? 당사자의 어떤 연대체 이런 느낌인데 네네. 저희가 표방했던 그 연대의 모습은 네.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네. 어떤 그 네트워크를 네. 좀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청년들, 네. 뭐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자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네. 사실 그 시작은 월세, 뭐 고시원, 뭐 전세 뭐 이럴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세입자로서의 이 주거 경험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랬을 때 겪게 되는 다양한 권리 침해라든지, 근데 그 상황들 속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젊었을 때는 사서도 고생한다던데 잠깐 고시원 살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전셋집 구하고 자가 마련해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주거권 침해의 문제들을 일시적인 것, 앞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치부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좀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네.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입 가까이에 더 크게 들리지 않을까? 요거 옆에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의 그 이름을 정식으로 오늘 풀어서 들은 것 같고 달팽이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앞에 민의 의미를 네.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네. 이제 오늘 이해를 했고요. 역시 그 사실 주거의 문제가 그렇죠. 되게 저는 좀 생존의 문제처럼 느껴져요 이제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 전에는 생존의 문제로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연대들 중에 홈리스 또 네, 활동가들도 있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제 노숙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그것이 나의 생명의 안전성을 얼마나 맞아요. 확보하게 해주는가의 맞아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홈리스하면 나이 먹고 막 술 네. 거나하게 취하시는 아저씨들만 생각하지만 아니죠. 홈리스에 굉장히 그 많은 범위가, 사람들이 맞아요. 범위가 넓잖아요. 맞아요. 청소년부터 맞아요. 아이들일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청소년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고 또 노인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중장년이 이제 있는 건데, 그쵸. 그리고 또 거기 여성이기도 맞아요. 하고 장애인도 있고 뭐 네. 다양한데, 우리가 홈리스하는 그 이미지라는 것은 네. 늘 막 지하차도에서 뵀던 뭔가 그냥 아저씨,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 이런 맞아요. 이미지로 좀 각인이 맞아요. 되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주거가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는 걸 이제 책들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사실 그 주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또는 또 당하지 말아야 될 여러 학대나 또는 맞아요. 폭력의 피해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죠? 그쵸. 네. 그리고 사실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 홈리스가 네.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에 대해서 음. 홈리스 행동, 빈곤사회 연대 등을 비롯한 이제 인권지킴이 실천단 이런 활동을 하는 그 반빈곤 활동가들이 최근에 또 책을 냈어요. 그래서 여성 홈리스의 이야기를 모아서 네. 그 여자 가방에 들어가신다. 네, 라는, 들었습니다. 네, 그 책을 요즘 내기도 핫하게 했죠. 네, 올라오고 그래서 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네. 북콘서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또 사회가 돼가지고 책을 몇 번이고 계속 읽고 있는데 네네. 사실 거기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은
나가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쵸.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폭력을 견디는 세월도 사실 어마무시한 거죠. 네. 근데 그 또한 사실 굉장히 큰 주거 불안의 한 형태인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을 떨쳐내고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거리에선 여성들은 또 어떻게 자기의 집이라는 공간들을 확보하냐라고 하면 어떤 여성 홈리스는 화장실을 청소해주면서 화장실에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 거기에서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시는 거죠. 그걸 또 허용하는 곳이 있네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 여성 홈리스가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해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선한 그리고 이제 순하고 인덕이 높고 이런 이제 평판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고 실제로 베푸는 삶을 사시면서 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냐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척하기로 그 사람의 그 주거 공간을 같이 지켜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여성 홈리스는 네. 거리에서 광장에서 끊임없이 소리를 치죠. 나의 짐을 저 영무원이 자꾸 버린다. 나의 먹을 것을 저 공무원이 또 집어 던졌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을 네. 저 사람이 또 치워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소리치고 싸우고 어떤 사건에 이제 연루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자기 네. 자리를 확보하는 삶을 사는 여성도 있고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민달팽이도 같이 네. 이제 함께 이야기를 듣고 네. 거기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주거 문제들의 어떤 접점이나 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그 주거는 인권이라는 네. 점들을 좀 같이 더 이제 이야기하고 네. 더 많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이 하는 일을 이제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하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아는 것만도 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글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구 결과 발표죠. 또 주거 관련한 연구들이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정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또 저희가 믿고 보는 연구 보고서 민달팽이 유니온 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활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해 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한국에서 네. 주거 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좀 갖고 있어야 되는 자격들이 정말 까다로워요. 아, 정말 그렇군요. 까다롭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성 음. 1인 가구인데 이제 중장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라는 게 마땅치가 않으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사각지대 놓이시거든요. 아, 그 청년은 그래도 6년이라도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주택 물론 엄청 비싸요. 막 네. 보증금이 2억 4천 이러는데 네. 공공주택이라고 네. 나와서 이제 네. 문제 제기하고 이런 일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되게 많은 주거 정책들이 청년한테는 결혼, 출산을 좀 조건부로 좀 달면서 이제 이제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면 네. 그게 아니면 정상가족 중심으로 사실 주거 정책들이 네.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정상가족이 아닌 사람들 네.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데 네. 꼭 4인 가족, 꼭 결혼 이런 걸 굳이 골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제는. 네. 근데 그런 삶을 우리는 이미 선택해서 살고 있는데 네. 정책이 그걸 못 담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들이 한국의 주거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담고 싶어서 네. 이제 하고 있는 활동 중에는 네.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를 네. 이제 민유에서 만들어서 네. 네. 그거를 이제 수년 동안 계속 운영하기도 하고 네. 네. 성소수자 주거 실태 조사 이런 네. 것들을 따로 기획해서 프로젝트로 만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 중에서도 비혼인 청년 여성들이 네. 지역에서 어떤 주거와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한 35명 정도의 이제 여성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네. 그 내용들을 이제 발표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살다 보면 네. 공공 임대를 선택하고 싶은데 네. 사실 공공 임대라는 게 너무 적어요. 네. 전체 주택이 100개가 있으면 네. 그거 한 6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네. 저희 아들이 네.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지금 포기하고 맞아요. 대출 받아서 맞아요. 가거든요. 수두룩해요. 네. 그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네네네. 그걸 또 다 논아 살아야 되거든요. 네. 쪽방 주민도 들어가야 돼, 네. 고시원 사는 사람도 가야 돼, 청년도 가야 네. 돼, 이제 아동 주거 빈곤 가구도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100개 중에 6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박이 터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입자로 그냥 네. 민간 임대에서 집을 네. 구하는데 그쵸. 거기서 전세 사기 당하고 네. 거기서 보증금 떼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저희 네. 아들이 13일날 이사를 가요 전세로. 그래서 전세로. 강석으로 가는데 진짜요? 네. 어머 나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얘도 뭐 보증보험도 들고 뭐 그쵸. 이제 요새는 다 빚이 들죠. 이제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도 파악하곤 그랬구나. 했는데 저한테 네네. 의논을 안 하고 아이고, 넙죽 계약을 그쵸. 한 거예요. 보통 그렇게들 하시죠. 네, 그래서 네. 왜 나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이렇게 결정한 거야? 그랬더니 네. 뭐 그 저기 그 심사 대출 심사하는 데서 못 믿어오면 네. 대출금이 안 나온대요. 근데 대출이 나온다는 거는 그게 이제 아이고. 그 은행이 기준한 네, 심사에 네. 그 집이 통과가 되었다라는 네.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전세 음. 사기 대응할 때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 중 하나가 그거예요. 아, 그래요? 대출이 안 됐으면 안 들어갔을 텐데 대출이 나왔었어요. 그거 안심할 수가 라는 없네요.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되게 그 특히나 청년들 대상으로 네. 대출 정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주는 맞아요. 저렴한 예, 저리 대출이 또 저리 네, 너무 가중하게, 싸더라고요. 맞아요. 1.3% 네, 뭐 이 네. 정도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 얼마 없지, 월세 지원 거의 없지, 네. 그 대출 말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다 대출 이용해서 집을 구하는데 문제는 그 대출이라는 게 네. 안전장치가 제도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은행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그냥 쫙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보증금 떼먹었을 때 네. 은행은 어떻게 하냐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줬구나. 어쩔 수 없지 뭐. 세입자 당신이 나한테 주세요. 네. 이렇게 되는 그 거예요. 보증보험인가를 들어도 그러나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 10%도 사실 가입률이 안 됐었고요. 네. 근데 그게 점점 가입률이 늘곤 있으나 네. 이게 어쨌든 간에 사적인 영역에서의 보험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집에 이미 그러니까 들어가서 네.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네. 이미 들어갔는데 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네. 저는 어떡할까요? 그냥 어. 임대인이 내 보증금 제때 주기를 냉수 떠놓고 빌어야 되는 아 거예요. 그럼 저희 아들은 이미 보증보험을 가입했다고 했거든요. 심사가 진행 중이실 아. 것이고 만약에 이용한 게 그런 걸 수는 있어요. 허그의 안심전세 대출이라는 네네네. 네, 그 대출 정책을 이용했다면 네. 그래도 그게 좀 패키지처럼 묶여 있어서 네. 좀 안심하실 수 있으나 네. 그게 아니라 네. 그냥 대출은 대출대로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이 뭐 특이하게 써줬다. 네. 공인중개사가 호언장담을 했다. 아우 요새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랍니다. 이러면서 특이하게 써줬다. 그것만으로는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안심 그거를 했나 봐요. 안심전세 연동되어 대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민유에서도 이제 하는 활동 중에 주거 네. 상담 다니고 현장 대응 가서 막 분양 사무실 가서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주거 교육도 다니는데 특히 주거 교육 다닐 때 전세를 꼭 구해야 된다라고 네. 하신다면 그나마 좀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정책으로 네. 허그 안심전세 네. 대출 이런 네. 거 좀 소개해드리고 네. 있죠. 그거 아니고선 사실 그거 이용하셔도 네. 지금 뭐 사각지대가 워낙 많이 생겨서 보증보험 가입했는데도 네. 이제 전세 사기 문제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강서구가 분들. 굉장히 위험한가 봐요. 선생님 놀라시는 거 보니까. 강서구는 네 그쵸 아무래도 신축 빌라가 많아가지고. 네 강서구가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아파트 개발보다 이제 네. 빌라 단위의 개발이 좀 더 좀 활발한데 많군요. 근데 이 빌라 단위의 그 부동산 그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네. 사실 제도적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세입자를 위한 어떤 안전장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민유에서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강서구였는데요. 네, 네. 원래는 매매가가 3억인데 네. 이게 부풀려진 거예요. 시세를. 네, 그러니까 알 것 같아요. 주택 몇 개 하면은 금방 부풀려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세가로 4억 2,900을 내놓은 거죠. 근데 거기에 2억짜리 청년 전세 대출 원룸집을 구하던 청년 2명을 네. 이렇게 묶어서 너네 3룸 살아봐라. 네. 아파트 같은 집 살아봐라 라고 하면서 4억 2,900만 원짜리 전세 대출이 너 이름으로 나오니 지금 기회 놓치지 말고 들어가서 살아봐라 라고 하면서 유인을 했던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 여기 들어오면 네. 첫 입주자니까 네. 건축주께서 2천만 원 대출이자 지원을 해주겠다 네. 라면서 꼬드긴 거죠. 근데 이런 집 진짜 많고 요즘 똑똑한 청년들은 이런 집만 골라서 들어간다. 너는 지금 운이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현혹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떡해. 알고 보니 3억짜리 매매가 빌라 집을 부풀린 것이었고 대출이자 그러니까요. 지원도 사실상 그 전세 사기를 이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유인책에 불과했던 그럼 그게 것이고요. 분양 사무실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보통 건축주가 있고 그 건축주를 데리고서 이제 그 분양 대행사를 네네네. 비롯한 그 전세 사기 일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인 그 사기를 설계하는 사람들 중에 분양 대행사도 있고 중개사도 있고 중개 자격이 없는 가짜 중개사가 끼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대출을 연계해주는 대출 브로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다 암묵적으로 알면서 묵인하는 뭐 아이고야. 전문가들, 뭐 감정평가사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은행 지점도 사실 모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암묵적으로 모른 척했던 것들이 이제 뭉텅이가 되면서 전세 사기가.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보면서 제가 네. 이제 전원주택 가고 싶어가지고 네, 네. 유튜브를 또 한 2년 판 적이 네. 있어요. 네네 처음에는 용어조차도 잘 모르다가 맞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요. 이제 인테리어도 네.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거 맞아요. 이상하다. 막 맞아요. 이런 거 있다가 그 업체에서 이제 갑자기 빌라를 네. 이제 막 모집할 때가 있는데 네.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지? 시립주금 빵원 네, 이런 거. 네, 네. 맞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 위험성이 더 훨씬 높을 수가 있나요? 그쵸. 그 이게 길 가다 보면 네. 전봇대 같은데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네. 실입주금 빵원, 네. 실입주금 100만 원, 막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가만히 들여다 보면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럴 안 수가 되죠.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내가 짊어진 채로 사실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대출을 다 받아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집을 매매하는 사람한테는 분양 사기가 벌어지고 아,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전세 사기가 이제 벌어지는 세상에 것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 저희 그때는 이제 항상 어른들이 직구한다 그러면 네. 그 저당이 어떻게 잡혀 있냐, 네. 근저당 봐라, 네. 뭐 순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세를 뭐 어.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뭐 어, 꼭 등록을 네, 네, 해라, 네, 뭐 네. 이렇게까지가 저희 때 이제 유의 사항이었다면 네, 지금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맞아요. 그 안 되죠. 안 네.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입자가 음. 이 나라에서 전세 사기 위험 없는 집을 구하려면 네. 정말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경매 공부도 해야 되고 아. 대출 공부도 해야 네. 되고 변호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 그 사람보다 법 더 잘 알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민유에서 주거교육 뭐 2시간짜리도 하고 네. 뭐 이렇게 6시간짜리도 있고 막 해요. 네.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이제 청년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저는 독립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네. 돈 떼일까봐. 뭐만 하면은 다 이제 사기 당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민유에서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안산에서도 네. 2019년에 네. 좀 크게 전세 사기가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 그때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한 150채 정도 이제 그러니까 그 사기에 활용했던 주택들은 한 270채 정도인데 거기에서 이제 피해자로 이제 등장하셨던 분들이 한 뭐 150분 네, 정도 네, 네. 되는군요. 네, 그 정도 이제 되시고 주로 지역에 안산도 되게 많은데 다가구가 어디였을까요? 거기가 이제 빌라들 좀 모여 있는 네. 동네였다고 하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단위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그 2019년에 사실
사실 네. 이제 제도적으로 좀 정비라도 했으면 그리고 그들의 피해를 좀 제대로 좀 구제하기 위한 좀 방책들을 모색했으면 지금 사실 같은 일이 없었을 없었을 텐데. 건데. 근데 그때도 사실 우야무야 넘어가고 그때 피해 입었던 안산 시민들도 그 피해를 온전히 개인이 다 뒤집어 쓰게 되고 그 결과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네, 일이 저도 있는 그때 거죠. 들었거든요. 안산에 이제 한양대 뭐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네. 이제 그 한양대 앞에 이제 네. 빌라에 많이 거주들을 하는데 경매로 넘어가서 뭐 사고 싶어도 네. 자기 걸 못 사게 되는 상황에서 네. 넘어가 버리니까 돈도 못 받고 집도 뺏기고 그러니까요. 뭐, 예,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그때도 사실은 또 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맞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소수의 몇 명의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어마하게 이제 네. 예, 드러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민달팽이 유니온이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일이 지금 들어보니까 정책 연구만이 아니라 상담도 직접 해주시고 교육도 하시면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네.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지금 상근자 3명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이제 그 상담이라는 예. 게 상담 센터에 상시적으로 계시는 분들처럼은 절대 못하죠.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주요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네. 이제 무료 법률 상담 네, 잘 네. 해주시는 곳이 있어서 네. 그런데 이제 소개해 드린다든지 공익 변호사들과 함께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데 소개해 드린다든지 하고 근데 이제 사실 한국의 그 세입자를 지켜주기 위한 법이 너무 약해서 네. 법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뭐 현장 가야 되고 네. 뭐 공인중개사랑 전화로 막 이런 싸워야 저런 막 되고 해야 되고 그런 네. 것들은 이제 뭐 해야죠. 네. 저희가 해야죠. 그래서 저 작년에 네. 한번 그 분양 사무실 찾아간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사실 체구가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위축됐었어요. 예, 조금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칫하면 맞으면 어떡하지? 기선제압에서 지겠는데 기선제압이요? 맞을까봐 무서운데 나는. 이게 맞는 것도 네. 기 싸움에서 져야 이제 맞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선제압에서 지고 싶지 않아서 어디 이제 건장한 이제 활동가 섭외해가지고 그 이제 그 세입자 청년 네. 2명 네. 그리고 이제 활동가 2명 해서 4명이서 찾아갔어요. 근데 인원수로 갔군요. 네, 그 인원 많잖아요. 네. 요 정도면은 조금 이제 오바했다 네. 싶지. 네. 이게 뭔가 그 적은 수는 아니에요. 네. 뭐 집 계약 해지하는데 네. 오바했죠. 네. 근데 갔는데 웬걸? 거기도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거기는 한 2-3분이 네. 등치가 너무 좋으셔. 그래서 약간 어깨 아저씨 같구나.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무조건 진다. 내가 안 데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네. 이제 또 1시간 네. 이제 싸워가지고 네. 이제 계약금 제때 돌려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증거 잡아서 불법 중개행위 신고하고 네. 영업 정지 시키고 네. 뭐 이런 것들 하기도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법이 없으니까 몸으로 네. 부딪히는 그런 네. 좀 일들인 것이고 그런 것들도 이제 네. 제가 해야죠. 잘못 알고 있었어요. 민달팽이 유니온을 그냥 연구하고 젊은 친구들이 세미나 다니면서 발표하고 뭐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정도겠지라고 했는데 네. 이 정도면 거의 저희 노동상담판에 거의 그 현장 나가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로감독관 이런 거 근로감독- 없거든요. 근로감독관이 있어도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맞아, 정부가 그건 그럴 맞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건 네, 맞아요. 네. 근로감독관은 항상 바쁘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감독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이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맞아요.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맞아요. 진짜 깜깜하네요. 네, 네. 그렇죠. 민유가 많으면 또 이렇게 막 네. 이렇게 홍길동처럼 여기저기 번쩍번쩍 할 텐데 그게 네.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시민사회 대책위 이런 네. 활동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건바이 건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공론화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맞아요. 게 아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문제가 더 많이 노출될수록 맞아요. 그 행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게 이제 어렵겠죠. 저기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그렇죠. 네. 아니 한 번은 네. 민유 사무실에 네. 쳐들어왔나요? 쳐들어왔어요. 오 마이 갓. 쳐들어와가지고 네. 아니 제가 있었는데
했는데 네. 자꾸 저한테 네. 지수위원장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수위원장. 제가 눈앞에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화면과 좀 다르게 생겼나 이러면서 잠자코 있으면서 네. 누구시냐 네. 여쭤보니까 자기 부동산에서 왔대요. 자기들. 네. 네. 그래서 그 명함을 주시라라고 했더니 그거는 줄 수가 없대요. 네. 지수위원장 어딘이에요? 자기 눈앞에 있는데 네. 그래서 못 준다. 왜 오셨냐? 네. 그러니까 지수 없다. 네. 그래서 왜 오셨냐? 그러니까 그 전세 사기 네.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음. 그 뉴미디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네. 네. 쭉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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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상 내리라고 저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왜 내리라고 그래요? 그 사업 기밀 유출. 사업 기밀이요? 사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기 유형들을 저희가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그 영상 만들었다는 내리라고. 얘기네. 네, 잘 만들었다는 얘기. 칭찬을 너무 적극적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막 이제 막 나가라고 하는데 안 네. 나가요. 경찰 불러야죠. 그래서 경찰을 부른다고 하는데도 음. 그냥 자리에 앉는 거예요. 뭐 배째라 이러고 눕겠다 네. 이건가요? 그래서 그때도 어김없이 그 건장한 다른 이제 옆 이제, 사무실 이제 남자 활동가들 불러다가 아. 하니까 그때 나가더라고요. 어머 나 정말 억울해가지고 나도 덩치 크고 싶은데. 여튼 그랬습니다. 네, 이런 슬픈 얘기를 듣고 우리가 굉장히 발랄한 음악을 들으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연결이 나상현 씨 밴드의 러브러브 듣고 와서 이야기를 지속해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널 깊어진 마음에 빠져버린 기분 속에서 넌 너무 어려워 흔해 빠진 말로 널 품을 순 없어 그 여름밤에 우린 많이 울고 웃고 긴 시간 속을 지나쳐왔지만 아직도 남아있어 그때의 너와 내가 가득히 들어차 나의 머릿속에는 I got love, love, love 빠져들어가 이 시간에 점점 더 커져가는 이 기억 속에 한 번, 두 번 쌓여가는 이 마음 전부 다 사랑일 뿐이야 어쩌면 난 홀로 기다리고 있을까 널 함께한 날들에 갇혀버린 기분 속에서 난 너무 어려워 나의 생각들로 널 품을 순 없어 언제부턴가 우린 서로를 놓치고 긴 어둠 속을 지나쳐왔지만 아직도 남아있어 널 그리는 이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나의 머릿속에는
네, 나성현 씨 밴드의 러브. 제가 또 요즘 최근에 꽂힌 곡이어서 또 자주 듣죠, 여러분. 네,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뭐랄까, 진짜 러브한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가 예, 서로를 좀 사랑하면서 공동체로서 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면 좋은데 누군가는 자꾸 남을 속이려고 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인데 이 네.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게 네. 네,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일 겪으면 더 안담하지만 이제 청년들이 가사의 생활을 시작하는 마당에 이제 사기부터 당하고 시작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학자금 대출도 미처 못 갚은 상황에서 아, 전세 대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평생 만져본 적 당연히 없는 없는 돈이죠. 1억에 달하는 그 돈을 갑자기 너가 지금 당장 갚아야 한다 라고 그냥 통보받는 격이고 살던 집에선 당연히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시는 경우에 네. 아무래도 좀 그 좌절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그런 상황에서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가면서 네. 팔게 됐는데 네. 원래 이제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식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 이게 룰이 또 있어요. 저희 딸이 네. 기분 나쁘다면서 한 푼도 깎아주지 말고 다 받으라고 막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집 하나도 이제 간신히 얻어서 이제 넓혀가는데 맞아요. 와씨 막 이거를 이렇게 자식한테 몰래 주려고 그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전세를 놓고 맞아요. 이제 그걸 일부분을 자식이 내게 함으로써 이제 증여세 회피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뭐 저희가 뭐 대놓고 싸울 수는 없고 뭐 파는 입장에서야 빨리 팔려야 되니까 아무 말도 못했지만 또 그런 걸 또 조정해 주는 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맞아요. 또 회피 방식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요즘 맞아요. 유튜브에서도 알려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 이게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러니까 주거의 문제는 특히나 네. 정말 부모님의 재력과 연결되는 상황이 그쵸. 돼서 그쵸. 자기의 근로만으로는 되죠. 쫓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청년으로 맞아요.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에서 너무 싫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민달팽이 유니언 네. 활동을 하는 것 같은 게 네. 혼자서는 너무 쉽게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나 한국 사회가 음. 오랫동안 집으로 돈 버는 사회로 이어져 왔었고 네. 그러다 보면 나는 월급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이고 네. 이제 가족한테 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은 그만큼인데 와 나 어떡하지?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오롯이 혼자 개인이면 나한테 주어지는 선택지는 그래 지수야 열심히 살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청약 열심히 붙자 하나는 어떻게 되겠지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아닌 말들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 좀 가까운 친구들부터 좀 말을 건네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집으로 돈 버는 사회 말고 네. 그냥 집 없고 돈 없어도 네. 좀 사람답게 좀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면 네.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런 말들을 좀 같이 하고 싶은 거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면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요 집이라는 게 네. 이 한국에서는 네.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진짜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뭐 재개발 네. 이러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저희 활동가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오랜만에 엄마를 만나서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나 지금 세입자로 그 용산구 어디 살고 있는데 재개발 들어간대 라고 하니까 엄마가 어머야 잘 됐다 라고 하신 거죠. 아니 나 세입자라니까 나 쫓겨난다고 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 이게 인지 부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재개발은 그저 호재고 네. 재건축도 그저 호재였던 네. 한국 사회에서 근데 그것이 더 이상 호재가 아닌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는데 네. 재개발을 통해서 살던 곳에서 계속 쉽게 쫓겨나고 네. 계속 쉽게 뜯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의 얘기는 어디에 모일까? 그랬을 때 이제 민유가 좀 그런 얘기들 함께 하고 싶고 네. 거기에 저도 함께 하고 싶고 하면서 네. 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호재라는 말이
그 들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이제 일이 있는데 이런 네. 거죠. 이제 유튜브를 팠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부동산 업자들이 네. 주변에 개발이 네. 예정되어 있어서 네. 네. 호재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없으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여기에 뭐 대형 상가가 들어오든 맞아요. 병원이 들어오든 맞아요. 뭐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든 맞아요. 호재 주- 호재. 호재다. 길이 고속도로가 나면 호재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호재라는 것이 맞아요. 결국은 이제 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산 증식을 할 맞아요. 건가요잖아요. 내가 맞아요. 지금 6억에 샀는데 네. 좀 지나면 10억 되고 15억 되고 어, 20억 어. 되고 30억 돼. 맞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민의 입장에서는 네. 그게 이제 마치 내 꿈인 것 같지만 맞아요. 사실 그 6억 마련하는 것도 허덕거리면서 대출 받아서 맞아요. 가야 됐는데 그 부동산 업자 말처럼 그렇게 과연 호재가 될 것이냐. 그쵸. 그것도 사실은 내가 그럼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서 사기 많이 당하시죠. 저 사실 그 가까운 그 친구 어머니도 네. 그 부동산 투기 잘못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보들이 네. 뒤섞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마치 주식처럼 네네. 주식도 어떤 정보는 진실일 수 있으나 되게 네. 많은 정보들이 거짓이거든요. 네네. 근데 투기도 사실 부동산 투기도 뭐 비슷하고 음. 그리고 사실 계속해서 안산도 그렇고 뭐 전국적으로 계속 사람이 네. 줄어들고 네. 계속해서 그 과거에 한국 사회가 누렸던 그런 식의 성장은 앞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네. 상황 속에서 저 호재라는 말만큼 네. 저는 허황된 게 또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6억짜리 집을 10억에 팔 수 있으면 음. 그걸 10억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 네. 가능한 것인데 네, 네. 누가 저걸 10억에 살지? 사지? 음. 나는 아닌데 저거를 계속해서 이후에 집을 살 사람 예를 들면 청년들 네. 아직 청년이 되지 않은 새로운 네. 인구층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상정하는 건데 우리가 그게 가능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뭔가 공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들이 뒤섞이고 있고 네, 네, 네. 우리가 여기에 계속해서 이 주거 안정에 대한 어떤 꿈과 희망이 있는 것처럼 네. 여기게끔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환상 아닌가? 네. 환상을 쫓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전원주택을 팠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붐이잖아요. 사실 전원주택이 네, 맞아요, 이제 다가구나 아파트에 살면서 네. 층간 소음과 그 옆집과의 다툼, 뭐 네, 보기 네. 싫은 사람들과 네. 봐야 되는 거 뭐 음. 이런 걸 떠나려면 그리고 네. 아이를 뭐 아이답게 키운다 네, 뭐 여러 네. 가지 이제 맞아요. 목적들을 통해서 이제 전원주택을 네. 꿈꾸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왜 전원주택에 가면서 저는 호재를 바라는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주택은 아파트랑 달리 현금성이 맞아요. 떨어져서 맞아요. 한 번 사면 죽을 때까지 네. 살아야 되고 네. 유산으로 남긴다 한들 네. 그게 네. 엄청난 돈이 될 거라는 보장이 사실 없거든요. 없죠. 이게 뭐 판교나 강남이나 뭐 그렇죠. 강남 서초동에 뭐 어디 자락이 아니고 뭐 청담동 아닌 다음에 사실 그렇게 막 이게 막 현금성이 있거나 이렇지도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를 마감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네. 가겠다 했는데 저희 딸이 그냥 아파트에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네. 했더니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 전원주택 가서 잔디는 그쵸. 어떻게 깎고 그쵸. 나무는 어떻게 맞아요. 따듬을 거냐 맞아요. 돈 주고 따듬으려면 돈 맞아요. 드는데 어떻게 맞아요. 할 거냐 이러니까 또 점점 현실화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병원은 어떻게 갈 제일 거냐.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걸어서 엄마는 계단도 못 올라가는데 요즘 전원주택들 그렇게 계단 많은데 맞아요, 언덕은 맞아요. 어떻게 살래? 맞아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래 네. 정신 나갔구나 내가 그냥 병원 가까운 동네 10분이면 가면 대학병원 사실 그 맞아요. 아파트 주거지가 굉장히 주변 조건이 좋잖아요. 특히 그런 여기 경우들이 많죠. 도시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저희 꿈을 이제 산산조각내는 현실적인 딸이 함께 살고 있는데 걔가 이제 밖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오피스텔에 살다가 들어왔어요. 어. 집을 고치니까 들어왔어요. 캥거루족 되셨구나. 네. 그래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 했더니 나가면 월세 내야 되고 맞아요. 관리비 내야 되고 맞아요. 거기다 집 뒤에 들어오면 먹을 거 없고 맞아요. 빨래도 해야 되고
다양한 사회적 네, 비용 네, 절감을 예. 위하여.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이사 간다고 했잖아요. 걔가 먼저 이제 월세로 독립을 했는데 왜 나가냐? 월급 그거 다 쓰고 나면 너 남는 거 뭐 있냐? 근데 사실 걔 남는 게 없어요. 얘기 맞아요, 들어보면 없어요. 뭐 생활비하고 월세 내고 나면 끝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연봉이 올랐다고 해서 좋다고 지금 월세 가는 건데 과연 정말 맞아요. 그 뭐랄까 우리 삶의 질을 보장하는 맞아요. 그 생활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사실 그러니까 주거는 인권이다 그런 얘기할 때 굉장히 보편적으로 전할 수 있는 말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누구나 네, 살만한 집에서 네,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부담 네. 가능해야 된다. 네. 라는 이 세 가지가 사실 그 국제사회에서 함께 얘기하는 주거권의 핵심 요소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것들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주거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한국 사회다 보니까 모든 비용이 개인들에게 다 전가가 되고 네, 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주거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면 네. 그 또한 열심히 비용을 내서 이제 극복해야 네. 되는 문제처럼 네. 으로만 이제 여겨지는데 네. 사실 거기에 정말 공공의 역할이 없나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민유는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이제 주거 관련해서 네네.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게 저희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서구에서 해외 사례 이렇게 네. 딱 들어가서 보면 네. 방이 있고 네. 거실이 있고 네.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네. 침대 사이즈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적어도 침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서 1인이 네. 그 공간에서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창문도 반드시 있어요. 어느 네. 정도의 사이즈로 맞아요.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주 임대업하면 노동자를 안 되고. 부를 수가 없대요. 계절 이주 노동자 기숙사 맞아요. 제공에. 맞아요. 그래서 전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는 막 진짜 비닐하우스에 막 재우자- 컨테이너에 막 컨- 진짜 예. 막 집도 아닌 공간에 사람을 조립 건물에 부르잖아요. 예, 막 재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근데 또 평수도 안 넓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4-5명이 같이 자고 맞아요. 넓으면 또 뭐예요? 맞아요. 넓으면 논밭 위에 난방도 안 있는데 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개념 자체가 네. 너무 이제 법적 기준이 너무 허술하죠. 열악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곰팡이나 해충이 있는 집은 임대업 하지 못하게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불법 건축물을 임대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이주 노동자 기숙사도 그 지침으로 그러니까.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허용해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주거는 네. 인권이라는 말이 네. 아직 실현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좀 할 일이 맞아요. 너무 많아요. 많죠. 맞아요. 근데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살만한 집이 아닌 집에 살게 되는 사람들이 네. 여름에는 더워서 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네. 정말 생존의 위협을 겪게 네. 되시고 네. 화재가 났을 때 집이 물에 잠겼을 때 네. 그대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네. 네. 상황들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한강 근처에 300억짜리 아파트가 나타납니다. 이런 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들인 그러니까 거예요. 연예인들도 문제예요. 아유, 정말 그렇게 비싼 데들을 사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주택 가격을 비롯해서 네네. 이 나라의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네네. 이 나라에 지을 수 있는 집의 수도 사실 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네, 없고요. 네. 그랬을 때 그런 땅이나 집에 어떤 것들은 좀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얘기들을 좀 민유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1시간이 금방 흘렀죠. 네. 예, 보통 라디오 나가시면 한 10몇 분 얘기하면 이제 그 정돈된 멘트로 막 네. 후다닥닥 하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네.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더 깊이 알게 돼서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민유에서 사실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생활동반자법에 관련한 공론장에서도 좀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게 발언하셨던 활동가도 계셨는데 네. 그 마지막으로 한번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주거와 생활 동반자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청년의 어떤 그 동반자 개념을 어떻게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까? 그 부분에서 좀 얘기해 주시고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 정책들을 쭉 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것들은 사실 조건부 포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네. 청년에게 6년의 시간을 주고 그 안에 출산을 하면 10년 살 수 있게 네. 해주는 것. 네, 네. 그리고 청년이 만 34세 이하일 때 법률혼을 하면 네. 이제 그 대출을 더 많이 20년 이렇게 빌려주는 것 이런 것들로 사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 정책을 활용하곤 했는데요.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어차피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고 이제 같이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흐름으로 한국 사회도 변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생활 동반자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민주에서 주목하는 것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주거 정책들이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 정책들이 사실 되게 복잡해요. 어떤 네. 것들은 아동의 주거권 네. 문제도 결부되어 있으면서 네. 동시에 정상 가족에게만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이 계속해서 이제 집중되는 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그 정상성에서 탈락한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요구하는 그 높은 자산의 규모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제도 밖으로 벗어나고 밀려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네. 좀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했던 것이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얘기하게 되는 것은 네. 이미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네.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주거 빈곤 문제를 한국 사회가 정책으로든 제도로든 그것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변해가야 한다. 우리의 삶은 이미 변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활동에 응원드리고요. 정말 오늘 나와주셨는데 참 한 시간이 짧네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안산에 또 오시면 너무 네, 좋습니다. 연락을 또 주셔가지고 예, 그동안에 또 변화된 얘기들을 더 깊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의 안산 오늘은 주거 문제에 대해서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시는 지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사는 문제가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고 또 주거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복지의 문제이자 독립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는 인식 속에서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는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를 풀 해법을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투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만나는 이주의 안산은 늘 응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신소 구축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개국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함께 모금운동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정혜실이었습니다. 음악 윤지영의 시티서울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돌아오지 않은 길은 외롭지 두고 오는 것들은 꼭 생기니 손에 가득 들고 가는 내 짐들도 내가 떠난 이의 마음들이지 한참 떨어지고서야 뒤돌지 그리움을 이길 법은 없으니 끊어지는 팔을 두드렸을 땐 짐을 두고 가야 함을 알았네 내가 고른 짐은 누군가의 나를 향한 마음 내가 고른 짐은 누군가의 나를 향한 마음 다와가는 길에서도 서두르지 잊고 있던 곳이 결국
집이니 창문 위로 흘러가는 내 얼굴도 내가 떠난 이의 마음 들이지 다 급하던 이름 등 돌리며 여기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것도 알면서 익숙했던 이곳 아래서 안도하며 슬쩍 손을 들던 내가 고른 짐은 누군가의 나를 향한 마음 내가 고른 짐은